외형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극심한 변동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요. 수급 변화에 따른 반응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종목별로 또 상당한 변동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ISM 지표가 굉장히 좋았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26% 정도 증가했죠. 월별로 그렇습니다. 따졌을 때. 그래서 상당히 경제가 지금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박사님 보시기에 경제가 본궤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예. 결론적으로 저는 전체 전 세계 경기가 한 2014년 정도로 지금 회귀돼 있는 상태다, 되돌아가 있는 2014년. 상태다. 네. 예. 그 기준은 미국 고용 지표를 예. 봤을 때, 6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실업률이라든지 지금 지금 지난달 실업률이 6.3%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연구 실업자라든지 뭐 일시 실업자라든지 어떤 지표든 뭐 고용 지표로 봤을 때는 한 2014년 정도로 이제 되돌아가서 예. 2014년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이제 무르익기 시작한 국면이고요.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2020년까지 경기가 계속 확장됐는데 앞으로 한 4, 5년간 2015년에서 2020년 정도의 어떤 그 경기 확장 궤적을 예. 좀 닮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 이제 성장률, 지금 말씀하셨던 뭐 증가율, 뭐 전년 동월 대비라든지 그런 증가율은 굉장히 지금 뭐 조금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 추세를 보는 데는 조금 안정감이 없어진 상태죠. 예, 그렇죠. 작년 이맘때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지표가 가장 안 좋았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상반기에 나오는 지표들은 뭐 거의 서프라이즈 연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레벨, 수준, 실질 수요라든지 소비라든지 또 투자 수요, 어떤 그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 코로나19 이전에 한 5년 전의 어떤 그 경기 확장기에 좋았던 모습에 지금 한 70% 정도 도달한 상태다. 예. 한 60에서 한 70%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수요는 여전히 어떤 코로나 이전에 초호황 국면에 비하면 예. 미국의 완전 고용 시점인 초호황 국면에 비하면 한 70% 수준에 좀 못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 지표는 좋지만 코로나 이전의 확장기에 비해서는 좀 경기가 저압 경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분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도 그렇겠죠. 시장이 그러니까 저 지표가 나오는 지표 자체는 조금 높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겠지만 작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형태. 이게 1분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관찰하는 경제 지표가 조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좀 다 다른데요. 가령 뭐 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재정 지원이 있고 전 세계가 그 가계에 대한 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예. 반면에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가동률 내지는 뭐 투자라든지 이런 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제 지표들은 조금 잔잔하게 회복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 간에도 좀 온도 차이가 있고 예. 또 국별로도 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직 좀 팬데믹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예. 백신 보급 접종도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제 지표가 약간 약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1.4% 초반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불안은 이제 사라졌느냐
하는 그 의문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금리에 대한 불안은 사라졌나요? 제 생각에는 금리를 움직이는 근본 요인인 경기 회복과 예. 또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음. 지금 뭐 논쟁이 좀 많습니다. 채권 시장 자체가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리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올해 내내 음. 조금 출렁거리면서 결국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2%를 상회하는 2%를 넘어가는. 네, 넘어가는 금리 상승 국면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고요. 가장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지금 금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예. 뭐 채권 시장의 발행 물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앞서서 좀 자산 가격이 미리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어떤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적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유가, 집값, 주가 이런 것들을 경기 회복의 어떤 진도율에 비해서는 예. 빠르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내년 정도에 들어가면 좀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로존이 이제 가장 디플레 압력이 강한 지역인데 유로존마저도 이제 금리 상승이 뭐 최근에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갈 때 독일 국채 금리라든지 이태리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튀었거든요. 예. 이태리 20비 픽 튀고 10년물이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예고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올해 연말이나 내년 들어가면 또 유럽에 조금 관광객들이 몰리고 또 서비스업 활동이 좀 본격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큰 유로존마저도 수요 회복에 따른 경기 정상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행될 것 같아서 이번 금리 인상 기간은 내년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시적으로 좀 후퇴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미국의 금리, 그다음에 선진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가가 상승하고 했던 것들도 역시 미국에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에 따라서 위험 자산이 투자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M1하고 M2하고 뭐 이런 비율을 보고 이렇더라도 그한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여력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아직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그런 통화량의 구성이라든지 예. 뭐 실제로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뭐 총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아직은 풍부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바로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로존도 지금 자산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는 예. 통화량 공급이 바로 줄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은 지나갔으나 예. 그렇다고 여기서 통화량이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어떤 총알이 바로 이제 실탄이 소진되지는 예, 예. 않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조금 완만하게 조금 유동성이 진행되다가 유지되다가 결국 조금 뭐 올 하반기를 넘어가면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보는 통화를 계속 찍어줘야 그렇죠. 이게 예. 지금 올라가게 돼 있는데 조금 그게 둔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리만 사태 2008년하고는 좀 다른 게 예. M1하고 M2의 비중이 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솟았네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집값이라든지 주식시장 또 암호화폐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유동성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M1 그러니까 뭐 시중에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의 현금에 가까운 이런 통화가 예. 지금 그 이자부 통화보다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은행 예. 시스템이 이번에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M1 협의의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는 통화가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가 50% 증가했는데 지금 보시는 M1은 70%나 증가했습니다. 더 예. 증가해서 예. 이게 이제 오갈 데 없는 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M1 현금성 통화는 좀 줄게 돼 있고요. 예. 이자부 통화 M2 쪽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계속 옮겨갈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뭐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오갈 데 없는 돈은 좀 줄고, 좀 줄고. 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를 그래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식해서 옮기는 머니 부분은 조금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중의 유동성, 실질적인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의 양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다. 예. 그래서 지난 1년간이 가장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가팔랐고요. 어느 나라나 조금씩 이제 여름을 아마 지나면 이 비율이 떨어질 겁니다. 예. 또 금리도 또 올라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그래서 유동성 환경은 바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좋은 시절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좀 이제 지나갔고 그동안에 워낙 많은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계속되고 대신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의 위험 자산에서 이제 조금씩 금리를 받는 자산 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변동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서부터 따져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하루에 3%씩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기억이 나냐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문제가 되기 바로 직전에 보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최근의 변동성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조금 많아졌다는 거죠. 예. 당연히 뭐 1년 동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뭐 어느 시장이나 할 거 없이 고평가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상 좀 많아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피로도가 조금 높은 거고요. 특히 최근에 어떤 글로벌 증시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좀 PER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12개월 후라든지 앞으로 예상이익을 앞당겨서 갑을 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작년과는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뭐 사상 최대이익인데 그날이 주가가 좀 고점인 그런 종목들이 덜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예상이 어느 정도 그런 추가 상승 어떤 그 탄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앞당겨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피로도가 높아졌다라고 진단이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매수와 매도 세력의 조금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지금 거품 상황이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또 또박또박 이익이 또 서프라이즈하게 찍히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예.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가가 바로 꺾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작년처럼 그런 상승 탄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올해는 지난 1년간의 상승 기울기보다는 주가 상승 기울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태에서 종목별로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차별화가 불가피한 시장이 아니냐라고 예.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별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전에 가장 이익을 많이 냈을 때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0조가 났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15조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최고 주가가 얼마냐면 95,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빅사이클이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냐면 16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기록했던 전망보다 기록했던 숫자보다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주가는 보면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돼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익보다도 주가가 먼저 갔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한 목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과연 앞으로 이런 이 이익과
주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뭐 SK 하이닉스 이익과 주가를 좀 비교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삼성전자도 별로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시장 전체로도 뭐 2018년에 제가 기억하는 게 뭐 코스피 영업이익이 180조 정도 좀 못 미쳤으니까요. 예. 올해 예상되는 175조 뭐 거의 얼추 비슷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7년에서 18년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최고조에 달했을 텐데 예.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미 어쩌면 뭐 내년도 2022년을 내다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그렇죠. 네, PR이 코스피가 뭐 8배, 9배에서 지금 15배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종목들의 멀티플이 높아져 있고 이거는 뭐 올해 이익을 지금 앞당겨 말씀드렸듯이 반영한 상태다라는 예.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더 서프라이즈한 어닝 사이클이 나와야 예. 그래야 이제 주가가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현재 정도의 예상하는 이익은 뭐 한 2분 정도 그냥 뭐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주가의 현재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K자형 경기 회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와 분절화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행인 것은 반도체가 K자 경기 회복에 글로벌 상단의 어떤 K자형 궤적을 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K자형 위에서도 가장 좋은 섹터일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높기 때문에 어떤 한국 코스피 전체의 어떠한 주가 지수의 하방 조정. 경직성을 보장하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LG화학, LG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보면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정말로 지배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대형주고. 근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미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 계속되면서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면 20% 하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한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종목들이 이래서 드는 우려가 뭐냐면 대형주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주 투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대형주 동반 상승, 뭐 어떤 블루칩의 동반 상승 과정은 지금 일단락 됐다라고 예. 저는 보고 싶고요. 예. 지금 뭐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서프라이즈하지 않으면 결국 주가는 밀리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단순히 고점 대비 20%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작년처럼 그렇게 모든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예. 뭐 자동차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조금 스토리 베이스, 그러니까 당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예. 정책적인 효과, 뭐 앞으로 뭐 꿈이 있다. 그리고 정책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스토리만 갖고는 주가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예. 시장이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올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실적이 꽂혀야, 예. 꽂혀야. 네, 그것도 서프라이즈하게 꽂혀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지금 시장이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라가는 형태로서의 대형주는 1월 초 정도에 그 동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이제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익이 진짜 나느냐 안 나느냐를 가지고 개별적인 종목의 형태로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좀 상승 어떤 탄력이 저는 뭐 둔화될 거라고 보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네, 좀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또 글로벌 전체적인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악재는 조금 민감해지는,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민감해져서 예. 소위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아래쪽에 다운사이드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이익 증가가 조금 와야 되는데 올해 정도의 이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해 놓은 상태라서 예.
좀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생긴 속도 조절 과정이 지금 1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 시장은 아무튼 현재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런 네. 형태가 되겠네요. 네, 현재 같은 상태도 사실 올라온 폭에 비하면 매우 강한 그런 시장의 그렇죠. 모습이죠, 사실은. 예, 예. 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하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